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3월 8일 토요경마 뉴스 방송 예상입니다. 어제 금요경마는 한마디로 지고 들어왔습니다. 몇 경주 적중을 했지만은 승부 경주들 실패를 하면서 지고 들어왔는데요. 좀 운이 좀 안 따라줬죠. 메인 승부 같은 경우도 노렸던 고배당 승마가 발주를 잘 나와서 선행을 갔으면 무조건인데 타이밍을 맞춰서 예측 출발을 하려다가 그게 안 맞아가지고 요동하다가 늑발하고 기려을 못했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거나 어제 금요일만은 졌고요. 자, 지난주 일요일에는 고배당 대박도 적중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 경주 적중을 하고 괜찮았는데 어제는 또 졌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어제 것까지 시원하게 좀 만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서울 일경주입니다. 1번만 아이스비너. 직전에도 강추로 팔렸는데 인기 1등으로 강력하게 팔리고 3위에 그쳤죠. 그러면서 부족했었는데요. 직전에도 의외의 마필, 뭐 9, 8번 마필 리언 보이가 오면서 고배당이 터지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야말로 올머리 강추로 잡혀 있습니다만은 직전의 기록 보세요. 1분 정상주로 주로 빠르기 5, 보통 주로에서 주로 빠르기 5에서 1분 17초입니다. 그죠? 전전 경주는 기록이 좋지만 주로가 아주 빨랐던 것이고요. 그 이전 데뷔전 때도 1분 16초 때. 자, 그래서 직전 정도의 능력이다. 주로 빠르기 5 상황에서 1분 17초. 그 정도의 능력이다라고 본다면은 이번에 워낙에 편성이 약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력하게 봐줘야 되지만은 이번에도 뭐 이셈차게 그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번 맛 브라운 슈거가 인기가 별로 없는데요.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 전 12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순발력이 충분히 좋았지만은 외곽 선입 돌고 지구력 부족을 보였죠. 그리고 두 번째 경주인 직전에도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외곽 돌면서 중위권에서 탐색했던 마필인데요. 이번에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조교시의 상위군 마필과 앞설 정도로 충분히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 브라운 슈거가 게이트 점으로 잠재력을 발휘하고 강공으로 능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브라운 슈거 헤리카심 타고 조심해야 되고요. 또 3번만 타이거 K입니다. 이마필은 주행검사 시에 내측으로 12월 5일 날 내측 펜스주로가 무거웠던 날 시종 내측 펜스 주행을 하고도 투입이 충분히 양호했기 때문에 잠재력을 기대하고 제가 데뷔 전부터 고배당으로 봤던 마필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데뷔 전 때는 상당히 끌리면서 중간 선입까지 붙다가 상당히 끌리면서 시종 외곽 돌고 부족했고요. 직전에는 오수 처리가 타고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중간 선입 중위권 외곽 돌다가 부진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정 경주시에 상당히 끌렸던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한마디로 기본 순발력과 스피드도 진입 마필입니다. 이번엔 다시 유승환이가 타고 있는데요. 3번 게이트에서 발주 잘 나오면은 앞에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대단히 조심할 복병마가 또 3번마 타이거 K입니다. 즉 2번과 3번이 인기가 없지만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편 4번마 달빛 그림자는 주행검사 시에 선행으로 양호하게 통과한 마필인데 실전에서는 인기 2등으로 팔리고 늦발하고 부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경주인 가운데 KT가 4번으로 내려와서 발주 잘 나오면은 역시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이죠. 용암 기쁨은 추임마입니다. 10전을 뛴 마필이고요. 추입으로 올라와서 입상까지 노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11번마 ES 엔젤이 깜빡이로 강하게 팔리는데 직전에 선행으로 4차를 했던 마필이고요. 이번에 근데 11번으로 게이트도 불리하고 선행도 어렵고 인기가 강하지만 믿을 수 없는 마필입니다. 한편 자존심 공주 당구장색이 잡혀 있는데요. 직전엔 부진했습니다. 직전 모습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정 경주시에 1300에서 6차를 했었는데 당시에 1200 통과 능력이면은 이번 경주 3위권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존심 공주도 3위권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나이스 위너가 역시 당연히 뭐 가장 유력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2, 3, 4에 그칠 수도 있다. 자, 잠재력을 기대하는 2번 브라운슈거, 3번 타이거 K, 4번 달빛 그림자 등의 성적을 살펴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900m입니다. 900m 경주인데, 뭐,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가능마 중에 올 것 같은데, 우열을 가리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축마를 믿어주고 가는 경주인데요. 바로 축으로 기대하는 마필은 2번마 김영섭의 으뜸천합니다. 이마필은 지난 10월 5일, 10월 첫째 주 4일, 5일, 10월 4일, 5일은 제주 경마장이 최근 중에 가장 무거웠던 날입니다. 그 주로 해서 800m에서 추입으로 1분 07초 6으로 3차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 능력만 발휘해주면 이번 경주 능력으로 가장 센 마필이 바로 이번 마 으뜸천합니다. 그 다음 경주는 10월 19일 날 순발력은 발휘했으나 시종 최애각 뺑뺑 돌다가 부족했고요. 지난 11월 달은 또 꼴찌에서 탐색하면서 강수환이가 놀다 들어갔죠. 자, 강수환이가 계속 타다가 김용섭으로 기수를 교체를 했는데 김용섭 기수가 지난주에 강저교로 갈아놨고요. 발전습도 하고 나오고 있고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9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 후에 선입 정지하면서 시정 4호열 외곽 외곽을 뺑뺑 돌고도 충분히 탄력과 걸음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면은 2번마 으뜸천하가 2번 기 기점으로 조교도 준비를 잘하고 나오는 만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번마 으뜸천하, 2번마 으뜸천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주력이 관건인데요. 일단은 1번만 기찬이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2번, 1번을 주력으로 보고 있고요. 수비는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고 9번으로 분리해서 불안합니다. 옹준불서도 당연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고요. 스트롱포스도 도전은 가능하고 지구는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주 일경주는 2번만 으뜸천하를 놓고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이슬처럼 인기 1등, 그다음에 그리폰, 태기상킹 세 마리가 강하게 인기 많네요.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전적이 나온 마필 똥말 34전 마르별 그리고 뭐 강철 파워 10전 이글링조 10전 이런 마필들로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대부분 5전 이내 3, 4, 5전 이런 마필들이죠. 즉 더 보여줄 게 있는 마필들이 있는 에,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슬처럼은 뭐냐? 직전에 선행 가서 3차를 했고요. 이번 경주로 선행 가서 직전 정도의 버티기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죠. 그러나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고 인기만큼 월등하지 못합니다. 4번마 그리퍼는 직전에 제가 고배당으로 노리고 들어가는데 이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고요. 인기 1등마와 붙여가지고 복승직만 무려 61.2배 고배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가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인기 1등마랑 61.2배가 들어왔는데 이걸 제가 못 맞췄는데 왜 못 맞췄냐? 당시에 충마를 제가 마이야가 기승했던 6번마 과천키를 축으로 가서 못 맞췄던 거죠. 그런데 과천킨이 늦바라는 바람에 인기 1등마가 우승할 수가 있었고요. 과천킨이 늦바라고 못 오는 바람에 요 고배낭만 그리폰을 잘 노리고도 놓쳤죠. 어쨌거나 그리폰이 직전이 실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직전에 더 무거운 줄에서 이슬처럼보다도 더 좋은 기록으로 선전했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는 그리폰이 가장 낫습니다. 또 2번 마태기상 킹은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해져서 조금 더 나은 도전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과한 인기다. 도전 가능성 정도인데 과한 인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 4번 그리폰이 났습니다. 다른 건데 외곽에 뭐 스위치 파워, 마을별도 잡혀 있습니다. 또 불의 세계, 또 학산 프린스 등등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고배당 중부마가 있습니다. 추적 관리 고배당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에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승부로 노리고 가는 경주가 되겠고 이번 경주 하나로 금요일의 증거를 따따블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2번마 한라원탑과 3번마 최강지존 두 마리가 강하게 깜빡이로 팔리는 경주인데 일단은 인기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한라원탑은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선전하고 석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역시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3번마 최강지존은 최근 두 경주 전력이면 오히려 한라원탑보다도 낫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깜빡이로 끝나도 되고요. 자, 깜빡이를 깨러 올 수 있는 마필 도전마로 박성광의 서부전사도 있고 질풍태양도 있고 한데 질풍태양이 좀 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유는 직전에 10번 게이트였는데요. 현장에서 상태가 좋아가지고 제가 고배당 축으로 노리고 갔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제어하고 후미에서 시정 3샷을 외곽 돌면서 무빙해가지고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면서 목차로 아쉽게 속편했던 마필이 바로 질풍태양입니다. 이번에도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하고 부중이 3.5가 늘어난 것이 관건입니다만은 직전 여세로 질풍태양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풍태양이 깜빡이를 깨러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다 고배당으로 조심할 마필도 한 마리가 또 있는데 4번마 진검승부입니다. 인기도가 별론데요. 마필도 잘 뛰었을 때 10월 12일 무거운 줄에서 선행으로 우승했던 능력상 이번 경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배당으로 진검승부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당연히 뭐 최종 결정은 현장을 보고 해야 되겠죠.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3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안쪽에 세 마리가 인기만입니다. 1번 미스 콩코드, 2번 벽송, 3번 히어로 질주 세 마리가 인기만데 자, 일단 미스 콩코드는 게이트가 1번으로 유리해졌지만은 큰 길에는 어렵다. 착순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스 콩코드는 지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삼복승에는 넣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일단 복숭시에는 저는 지우고요. 벽성은 직전에 선전했죠. 10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히어로 질주는 직전에 선전하면서 벽성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못 이기고 결국은 4위에 그쳤는데요. 전정 경주시에는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 역시 유력한 상대마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두 마리는 복승식으로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죠. 자, 그러나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도전마를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9번마 엑설런트 마타입니다. 16전 동안 2차가 번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전정 경주시에 꼴찌에 있다가 후미에 있다가 늦추입이 아주 좋은 거로 날아왔는데 미스 콩코드의 목차로 못 잡고 4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직전에는 정정이가 탔는데요. 본래는 이 엑셀런트 마타가 순발력도 충분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런데 외곽에서 경합 선입을 나오다가 제어를 하고 중간 선입 중위권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간 선입 중위권으로 거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추입하면서 끈기로 선전하고 근선차로 4차를 했는데요. 자, 직전에 2월 9일 날 그런 전개라고 2월 9일 주로 해서 1분 23초 1분 23초 1로 아쉽게 4차를 했습니다. 그죠? 2월 9일 날. 그런데 이번 경주 인기마 벽성과 히어로 질주가 같은 2월 9일 날 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엑설런트 마타는 4경주였고요. 얘네들은 5경주였죠. 그런데 엑설런트 마타가 1300을 1분 23초 1에 뛰었는데 얘네는 1200을 1분 17초 초반, 1분 17초 초반에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록 면에서 1초 이상을 엑셀런트 마타가 훨씬 더 잘 뛴 겁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본래는 엑셀런트 마타가 지난 11월 달, 12월 달 이럴 때의 순발력을 놓고 보면은 이전의 순발력을 놓고 보면은 순발력에서도 맘먹으면 이번 경주 선행도 유력한 마필이 바로 9번마 엑셀런트 마타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이용호가 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전개를 할지 궁금합니다. 선행을 쏠지 아니면은 최근처럼 따라가는 전개로 탈지 정말 어떤 전개를 할지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따라가는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서 5번마 원평광야라든가 7번마 대승마 이런 선행성 마필들이 앞장을 밀고 나가면은 곱게 따라가서 역전을 노리고 올 수 있는 마필이 최근 능력상 엑설런트 마타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9번만 엑설런트 마타를 놓고 일단은 2번, 3번 두 방을 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가 좋다면은 5번이나 7번 선행이 무난한 마필이 버티면서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죠.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공략을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남은 제주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자, 강축마, 올머리 강축마가 있죠. 7번마 한라제피입니다. 그런데 60km 고부증입니다. 직전에도 선전을 했는데 60km 고부증이라서 변수는 있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유력하긴 한데 변수는 있다. 자, 이게 깜빡이로 팔릴 마필이 3번마 세세상인데 제공을 받고 나오죠. 그런데 최근에 계속 9번과 10번의 불리함 속에 부족했는데 이번에 게이트가 3번으로 유리하고 순발력상 이번에는 선행도 갈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세세상이 이번엔 3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3번마 세세상이 강축마 세계 한라제패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때문에 고부중에 한라제패가 불안 요인이 좀 있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일격 가능성 다들 있습니다. 해리킹, 명품이로 다 일격 가능성이 있고요. 고차원도 인기마로 팔리고 있고 도전이 가능하고 고사포도 일격은 가능하고요. 자, 그런 가운데 종합집 빼판이지만 서부 검객도 선행의 가능성이 있는 마필로 휘황하고 나서 가능성은 있죠. 자, 어쨌거나 일단은 깜빠이가 유력하지만은 3위권은 혼전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 뭐 비인기마가 일을 낼 수도 있죠. 때문에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충마를 믿어줍니다. 바로 3번마 K 파워풀입니다.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1700 거리 첫 도전이었는데 외곽에서 선행을 쏘려고 선행을 노리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선행을 못 가고 경합 선입 후에 중간 선입 전개하고 외곽 돌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은 거리 첫 도전 1700 거리 첫 도전에서 충분히 선전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게이트가 3번으로 내려온 가운데 선행 상대가 없습니다. 외곽의 선행력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뭐 10번마 라운 니진스키 정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3번 게이트에서 무난한 선행이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K 파워풀이 이번 경주 선행 가서 돌 수 있다. 배팅의 축으로 믿어주는 마필이 바로 3번마 K 파워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곽의 10번마 라온 이진스키 또 11번마 스터닝머니 이런 마필들은 1300, 1400에서 보여진 능력이 그렇게 좋은 능력들도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1700m 거리 첫 도전인데 게이트 10번, 11번으로 분리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안쪽에서는 대질러시가 역시 인기 많은데 최근 전력상 감량이 좀 더 있고요. 대질러시가 역시 유력해서 깜빠이로 끝나도 됩니다. 여기에 탱그리도 직전에 발주가 좋지 못한 가운데 아쉬운 마필로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 놓고 2번, 1번, 3 놓고 2번, 1번이 일단 기본 막건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고배당 가능 마들도 있는데 4번 막 크레이지 창이 당구장 하나 잡혀 있는데요. 직전 경주 시에 제어하고 꼴찌에서 취입을 하는데 주폭이 큰 체구, 마필 체중이 562kg였던 마필입니다. 큰 체구에서 나오는 주폭이 좋은 마필로 취입 끈기가 양호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크레이지 창이 이렇게 당구장 한 개 잡혀 있지만은 외곽의 10번이나 11번보다는 훨씬 더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4번마 크레이지 창입니다. 때문에 고배당으로 크레이지 창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4번마 그리고 5번마 최강현마
최강 연마도 전정 경주시에 대질러시에게 오마신을 줬고 직전 경주시에도 대질러시가 뛰면서 한 0.5초 한 3마신 가까이 졌죠. 그런데 오마신 3마신을 졌지만은 마신 차를 첫 번째보다는 좁혔죠 직전에.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뛰는데 이번에는 잘하면은 최강 현마가 대질러시를 이길 수도 있죠. 감량 이점은 있지만은 기수가 불안한 김성희이기 때문에 최강 현마가 임다빈 타고 이번에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최강 현마도 고배당으로 노릴 가치가 큰 마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블랙시대 2역 기승하고 있는데요. 블랙시대도 2역 기승하고 나와서 순발력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번 경주는 3번마 K-파워풀을 축으로 믿어주는 가운데 저배당이 나온다면 2번이나 1번이 오면서 저배당이 나올 것이고요. 10번, 11번은 안 보고 고배당이 나온다면은 여기에 4번, 5번 이런 8번 이런 마필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최종적인 막권의 향방은 현장 상태를 보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인데요. 역시 핸디캡이고 혼전성인데 강축마가 또 있습니다. 1번마 황룡강이죠.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1번으로 게이트도 유리하고요. 부중은 58.5로 들었지만 아무래도 유력합니다. 그쵸. 그다음에 4번마 라스트 트렌도 충분히 최근에 9번과 10번 게이트에서 아쉬운 3-4차게 그쳤는데 이번엔 게이트가 4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유력하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깜빡이로 끝나도 됩니다. 깜빡이로 끝나도 되고요. 자, 그러나 도전마들도 있고 추적 관리마도 있는데요. 일단은 추적 관리마로 직진 프린스입니다. 이번에도 최근에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인기가 좋은데 직진 프린스가 분명히 이번에도 도전은 가능하고요. 명강지수는 60km 고부중 이소연 타고 뭐 일격 가능성 정도. 그리고 8번마 전승 대기. 으뜸지는 제법 인기가 좋은데 보증도 늘고 믿음이 안 갑니다. 전승대기가 오히려 직전 전력상 일격 가능성은 있고 거국명령이 전현준 타고 나와가지고 예전에 황룡광과 10번의 불리함에도 일마신차로 접전을 벌였던 마피죠. 당시에 요 거국명령이 무려 60km를 달고도 1번 게이트였던 황룡광과 접전을 벌였던 겁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 거국명령이 그 당시에 12월 13일 날 60km에서 이번에 전현중 기승하는 가운데 최근 부진으로 부중이 54.5입니다. 그런데 황룡강은 당시에 12월 13일 경주시에 부중이 57.5였는데 이번에 58.5, 1km가 늘었죠. 그러면 1kg가 늘고 얘는 5.5가 빠졌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5, 6.5의 부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국 명령이 황룡강을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거국 명령이 최근에 부진해서 인기가 없지만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도전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룡강이 뭐 2차전에는 어지간하면 올 것 같고요. 라스트 타임이 오면 깜빡인데 일단은 관리마 직진 브니스나 거국 명령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가 되겠는데요. 외곽에 문세영의 이클립스 더 킹, 강추로 잡혀 있죠. 직전에 선행 가서 그것도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가서 대차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엔 부중이 4kg가 대폭 늘었고요. 안쪽에 선행 상대마가 있죠. 백룡, 6번마 백룡이 있고요. 또 안쪽에 2번마 킹고 태양도 있는데 그래서 만에 하나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어서 부중이 늘어난 만큼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하면은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주폭 좋은 걸음으로 선행을 쐈던 모습이라면은 이번에도 선행 가서 돌 수 있다. 비록 57로 부중이 늘었지만은 최고 좋은 마필이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강축으로 믿어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직전에 엘도라도 놀백에 7마신을 졌지만 여유 있게 2차 입산했던 3번마 엘도라도 놀부도 게이트가 3번으로 유리해졌고 부중면에서 상대적으로 4km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립스터 킹을 잡으러 한번 가볼 수도 있죠. 때문에 아무래도 초접에단 깜빡이 한 방이 매우 유력한 그런 경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3위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1번만 오래다 함께가 직전에 회복세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1번 게이트 기점으로 3위권 도전 가능합니다. 킹고 태양은 선행도 어렵고 믿음이 안 가고요. 백룡 역시 선행도 쉽지 않고 믿음이 안 갑니다. 그죠? 한편 10번마 성운 크라운은 추임마이기 때문에 3위 가능성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고배당으로 3위 가능성을 보는 마필은 7번마 퍼지킹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이마필은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요. 마필 체중이 522kg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폭이 좋습니다. 주폭이 좋았고 중위권에서 탄력 끈기가 양호한 걸음으로 오착을 내는 모습이었는데 직전에 상승 걸음을 보였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번에 이어기가 타고 있는데 3위 자리는 재밌습니다. 버지킹.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깜빡이 9번, 3번 인정을 하고 선복으로 93 놓고 1번, 고배당으로 7번, 복병으로 10번 이런 정도로 선복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경마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강초로 8번마 1급 질주 그리고 1번마 지구용사 두 마리가 가게 깜빡이로 팔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복병마의 선전을 기대하고 승부까지 예정을 하는 경주인데요. 자, 노리고 가는 승부마는 바로 2번마 천우신도입니다. 기수가 이소연이죠. 부중도 늘었고요. 그런데 이 천우 신조가 지금 장기휴양을 하고 나오는데요. 재검시에 지금 1년이 넘는 장기휴양을 한 겁니다. 1년이 넘게 장기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재검시에 8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좋은 걸음 8번 게이트에서 중위권에서 잡고 오는데요. 마필 탄력과 걸음이 대단히 좋은 걸음이었고요. 그리고 결승선 통과 후에도 여력이 아주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정도 걸음이라면은 본래 이 천우 신조가 이번 경주 전체 출전마 중에 가장 좋은 기록을 보유한 마필이고요. 마음 먹으면은 충분히 이번 게이트에서 선행도 쏠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으로는 이번 경주에 무조건 되는 마필인데 장기 양하고 나오고 있고 이선희가 탔지만은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재검대 걸음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 2번마 천우 신조를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천우 신조 놓고 인기마 두 방 가면 깔끔할 수가 있는데 인기마를 이길 수 있는 선정기대 복병마가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3번마 굿셀건입니다. 굿셀건은 직전 경주 시에 3코너를 4열 외곽, 4코너는 3열 외곽을 돌면서 시정 외곽을 뺑뺑 돌면서 경합 선입으로 상당히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면서 2차 입산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3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한 가운데 부중이 4km가 대폭 빠졌죠. 때문에 감량이 좀 더 좋고 게이트가 안쪽으로 내려와서 이번 경주 3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행까지 쏘고 나가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선전을 기대하면서 지구용사 1번마 지구용사나 외곽의 8번마 1급 질주를 이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굿셀건입니다. 자, 그래서 2번마 천우신조를 놓고 승부를 하는데 내심 보다 고배당으로 3번마 굿셀건을 주력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제주 오경주는 2번마 복병마 천우신조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11번 라온 시티걸, 10번 골드베르크, 9번 사라몬드, 세 마리가 보다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아르고탑, 금악스타,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인기가 좋지만, 종합지 빼한 말이 없죠. 전마필이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경주 제가 고배당 대박을 기대하는 하이라이트 고배당 승부로 노리고 가는데요. 자, 두 마리의 선전을 기대하고 갑니다. 자, 1순위 고배당 승우마는 당구장 두 개 잡혀 있는 금빛강호 7번마 금빛강호입니다. 이 마필은 시장마입니다. 11월 달에 부진했고 외곽 선입으로 선행 못 가고 부족했고 그리고는 지금 휴양하라고 나오는데요. 기복이 있죠. 기복이 있는 마필이고 또 휴양마고 그래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순발력상 충분히 이번 경주 선행 선입으로 맘먹으면 선행도 가능하고 충분히 이번 경주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전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잘 뛴 능력이면은 이번 경주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마 금빛 강호인데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 이따가 나오는 콩나물, 동진불패, 어마어마, 대상 경주 나오는 어마어마 이런 마필들과 뛰면서 중위권에서 따라가면서 탄력이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상위급 마필들과 뛰면서 탄력이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으로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그 정도면은 금빛 강호가 이번 경주에 7번 게이트에서 당구장 이렇게 두 개로 전혀 인기가 없지만은 제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다. 제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제 능력이면 되느냐? 된다. 그죠? 그래서 7번마 금빛 강호를 추가로 놓고 고배당 승부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2순위로 노리는 고배당 승부가 또 있는데요. 바로 2번마 천행채입니다. 천행책 보시면은요. 21전 동안 6번을 들어온 마필입니다. 못 뛴 말이 아니에요. 그죠? 못 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직전엔 1700에서 부족했습니다. 1700에서 1, 2코너 5열, 4열 외곽, 3, 4코너도 시종 외곽, 4개 코너를 모두 외곽으로 뺑뺑 돌다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12월 8일 경주 시에는 왜 부진했냐? 시종 내척 펜스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꼴등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뛴 걸 보면은 7번 게이트에서 경합에서 밀려가지고 중위권 전개하고 4열 외곽 돌고 그리고도 직선줄에서 최외곽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데 추입하는 끈기와 탄력이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자찰했던 마필이 바로 천행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하고요. 본래 천행채도 순발력이 충분히 괜찮은 마필이죠. 그런데 이번 경주 특별한 선행만은 없죠. 특별한 선행만은 없어서 뭐 금빛 강호가 맘먹으면 선행을 갈 수 있을 정도고 특별한 선행만은 없기 때문에 2번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이든 선입이든 이번 경주 최적의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기수도 현재 올해 들어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장철이 같았죠. 그래서 2번마 천행채도 이번 경주 강하게 기대하는 마표입니다. 그래서 7번마 금빛강호와 2번마 천행채의 선전을 기대하는 그런 경주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번 7번 이 배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은 뭐 한 수백 배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아마 바람이 불면 또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번 7번 두 마리의 고배당마를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 마필들은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인기마 중에는 저는 사하라몬드와 라온시티걸이 좀 낫다. 9번, 11번이 조금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종 결정은 현장에서 상태 살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자, 노림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고배당마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마필 상태 마음에 들면은 승부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거두절미하고 강추로 팔리는 마필이 10번마 새벽 올림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습니다. 59.5 고부중이고요.
10번 게이트에서 또 추입성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엔 편성이 또 만만하지 않다. 아무리 봐도 편성이 새벽 울림이 이렇게 강추로 믿을 수 있는 편성이 아닙니다. 충분히 새벽 울림을 이길 수 있는 마필들이 수두룩합니다. 때문에 새벽 울림 빠져도 3차간 해도 못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절대 과신하면 안 되고요. 마음복은 직전에 부진했음에도 의외로 인기가 좋아요. 직전에 3열 외곽으로 제가 직전에 기대를 했는데 인기 2위로 팔리고 부진했는데 이번에도 문현진 타서 그런지 상당히 강하게 인기가 좋은데 당연히 이전에 900m에서 선전했던 전력상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가능한 마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말 저 말 어지럽게 팔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 1순위로 노리고 가 있는 승부마는 바로 3번 마 탐라우입니다. 무슨 말이죠? 선행이죠, 선행. 충분히 직전에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가고 외곽 선행 경합하다가 죽어버렸는데 선행 가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선행 가면은 이번에 1110m지만은 3번 게이트에서 지금 양민재가 타고 있는데요. 선행 가면은 충분히 돌 수 있는 마필이 탐라후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최근 두 번 모두 선행을 못 갔죠. 그래서 탐라후에가 선행 가면은 돌 수 있는 고배당 승부마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노리는 배당 복변마가 있는데 7번마 제주제왕입니다. 이렇게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만은 직전에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후미에서 중후 중위권 시종 일관 4열 최외곽으로 무리하면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 부족하겠습니다만은 그러고도 종반에 취입하는 끝걸음 라스트 200 타임 보세요. 라스트 200 타임이 16초 8이었습니다. 그죠? 때문에 직전 경주 보시면은 착순이 꼴찌라서 그러지 절대로 못 뛴 게 아닙니다. 또 그 이전 12월 20일 경주시에도 59의 고부중을 달고 라스트 종반 200 타임 보세요. 16초 0. 그렇죠. 분명히 이번 경주 통할 만한 최근의 탄력과 걸음이 살아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51.5의 부중을 달고 있고요. 9주 만에 단기형이라고 나오는데 이번 경주 선행이 통하면은 탐라우에가 선행 가서 돌 것이고 취입이 통하면은 7번마 제주제왕이 올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 상태 그리고 주로 흐름, 경주 흐름 등을 살펴서 선행마, 3번마 탐라우회를 놓고 승부를 할지, 취입마, 관리마, 제주제왕을 놓고 승부를 할지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해서 노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요, 제가 출전을 기다린 종합지만 보면은 중구배당이 기대되는 복변마가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무조건 제가 메인 승부로 강승부로 노리고 작정을 하고 노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초강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배팅 매력이 없죠. 그래서 승부를 취소를 하고 가는데요. 자, 인기마들은 1번 서울 물청계, 또 원더풀 로던 5번마, 7번 위즈 캠페인 문세영, 요 세 마리가 강하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인기마들 가운데서는 원더풀 로던이 직전에 1600에서 2000 입상을 했고요. 전전 경주 1400 무거운 주로 1분 29초 7. 또 대상 경주 브리더스컵 경주 시에 진로가 심하게 막히고도 취입하는 주폭과 탄력이 좋았던 모습. 이런 점등을 감안할 때 능력에서 1분 28초 중반 정도 뛸 수 있는 5번마 원더풀 로던이 인기마 중엔 좀 낫습니다. 그죠? 위즈 캠페인은 직전에 1분 28초 9인데 문세영 타고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도전마고요. 일본맘 서울불 청객도 그 대상경주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때 전개가 여의치가 않은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던 끌리기도 하고 진로가 막히기도 했던 그런 마필로서 서울불 청객 역시 만만치 않은 승부가 가능한데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지만 기수가 또 처음 타는 이용호가 타고 있고 이런 점에 핸디캡이 라서 어찌됐든 세 마리 모두 가능한 마필들이긴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강하게 노리는 승부마는 바로 11번마 댄싱 그레이트입니다.
그런데 댄싱 그레이티가 직전에 3전째였는데요. 데뷔전 때 꼴찌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3차례 했던 마필이죠. 그러다가 그다음 경주는 체중이 대폭 불어나왔고 늦바라고 후미에서 부족했고요. 직전에는 체중이 1kg밖에 안 빠졌 체중이 11kg가 빠졌죠. 11kg가 빠졌지만 여전히 배는 좀 불렀는데 제어하고 중후미 전개 후에 추입을 하는데 상당히 막혀 가지고 진로가 막혀서 상당히 끌리기도 하고 그리고도 뚫고 추입으로 올라오다가 결승선 120m 전방에서 진로가 심하게 막혀 가지고 상당한 방해를 당하고 그러고도 추입 끊기로 선전했으나 아쉽게 석패를 했던 근소한 차로 착수는 6위였지만은 착차가 아주 근소했던 마필이 바로 댄싱 그레이티즈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시에 그런 진로가 막히지만 않았더라면은 무조건 이 입상까지도 우승까지도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봤던 마필이 바로 댄싱 그레이티즈이기 때문에 출전하기만 기다렸던 마필이 바로 댄싱 그레이티즈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1번을 받고 나오는데요. 11번이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모래는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진로가 막힐 일도 없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중간 정도에서 외곽 돌더라도 중간 정도에서 모래 안 맞고 외곽에서 돌고 나와 가지고 탄력 끈기로 이번 경주 인기마들을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마 댄싱 그레이티즈죠. 그런데 지금 요런 상황 때문인지 여러 가지 뭐 인기도를 끌 만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뭐 아무래도 강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바람 불면은 요 땡스 그레이티즈가 인기 1 등으로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배팅 매력이 1도 없죠. 취입만 돼.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기 1 등으로 강하게 바람 불면은 배팅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에서 바람이 불면은 안 하고 바람이 안 불고 중합수만큼 인기 배당이 좋으면은 승부를 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경주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혼전이죠. 전마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전마필이 가능성 있는 무조건 혼전 경주가 되겠고요. 일단은 인기마 중에는 2번마 명성 스토리가 게이트가 유리해서 60km 고부진이 되면 기대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고영동 마방에서 지금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하는데 두 마리가 모두 인기마입니다. 그죠? 기수만 보면 문현진이가 주력 승부마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능력이나 조건이나 전개로는 오히려 명성 스토리가 주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양동으로 승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고영덕마방의 2 번과 5번 둘 중에 한 마리는 온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도전마들을 살펴보면은요. 3 번마 청정시대가 전혀 인기가 없지만은 직전 경주 늦발 후에 중위권에서 외곽 돌고 추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게이트가 3 번으로 유리한 가운데 발주 잘 나오면은 충분히 일격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마입니다. 또 4 번마 천지대장도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마는 직전에 늑발하고 무빙하면서 무리한 전개하고 부족했는데요. 지난 1월 달에는 전현중 기수가 타고 1번 게이트에서 참고 있다가 추입으로 우승을 했었죠. 그처럼 직전에는 늑발하고 무빙하면서 무리하고 죽었던 것이고 이번 경주 충분히 고배당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천지대장입니다. 그죠? 때문에 4 번마 보다 고배당으로 기대치를 갖는 마필이 4 번마 천지대장이고요. 원동이 트는 직전 여세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부중이 59.5 59로 늘어서 물음표 믿음이 안 가고요. 신대륙도 원동이 트에게 5마신반을 졌는데 아니죠. 7마신반 졌는데 게이트까지 외곽으로 불리한데 박성광 탔다고 인기가 좋습니다. 물음표 배팅 매력 없죠. 사망호제도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부족했는데 여전히 9번으로 불리하고 역시 물음표. 그죠?
그래서 처럼 2 번, 5번 고영단 마방의 두 마리가 유력한 가운데 요 외곽의 인기가 좋은 마필들은 모조리 배팅 매력도 없고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2 번, 5번 깜빡이로 팔리지만은 깜빡이로 올 수도 있는데 고배당으로 우선 4 번마 천지대장의 선전을 기대할 만하고 다음으로는 청정시대의 도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 보고 최종 마번을 결정하면 되겠죠. 다음은 서울 팔경주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후반부 8, 9시 세계 경주인데요. 자, 팔경주는 충만을 믿어주는 경주입니다. 자, 능력 충만을 믿어주는데요. 6번마 거센강호입니다. 아마도 인기 1위가 예상이 됩니다. 뭐 혼전으로 잡혀 있지만은 근소하게라도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2연승을 거두고 있고 직전에 선행을 가서 대차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때문에 직전에 대차로 여유 있게 1600에서 우승했던 능력상 거센 강호는 축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러나 꼬랑지 인기마들은 과신할 수가 없는데요. 라온 티모스는 직전에 선전을 우승을 했습니다. 기록도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기수가 바뀌었고 승군전이고 일본기 뒤점은 있지만 부중도 늘었고 이적 능력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월등한 능력은 아니고요. 선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과신할 정도는 아니다. 유력하지만은 과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악산 맞춰 뭡니까? 승군전이죠. 직전에 선전 우승을 기대대로 해줬습니다만은 이번에 감량이 좀 더 좋습니다만은 승군전으로서 아무래도 전력상 좀 밀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우리 역시 승군전입니다. 직전에 1600에서 연승을 거두고 올라온 마필인데 역시 이번 경주 능력에서는 아무래도 좀 밀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승군전 외곽의 섀도우헌터 9번마 섀도우헌터는 물론 전정 경주시에 이동화 타고 아주 좋은 기록으로 이겼던 능력이면은 세죠. 그런데 그게 일회성인 것 같아요. 직전에 보면은 라운 티머스가 뛰면서 무기력하게 선입후에 부족했죠. 때문에 직전 모습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6 번막 거센강호를 축으로 저배당이 온다면은 인기마중에 온다면 1 번입니다. 라운티머스. 그래서 6 번, 1번 한 방은 기본이 되죠.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노리고 가는 마필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3 번마 세네타운입니다. 자, 세네타운은 직전에 2000m에서 2등급의 점핑 출전했다가 부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부중 때문에 2등급의 점핑 출전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현군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58km 고부중입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전정 경주 1월 11일 날 1400에서 58의 부중을 달고 아쉽게 5위에 그쳤는데요. 당시에 5위에 그쳤는데 기록이 1분 27초 5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당시에 5착을 했는데 당시에 4착을 했던 마필이 누구냐? 광칙입니다. 지난번에 우승했던 광칙이. 그죠? 광치기와 대등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 바로 세네타운이고요. 요 능력, 광치기에 이어서 5차를 했던 이 능력만 발휘해 주면은 이게 58 달고 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능력을 발휘해 주면은 충분히 이번 경기에 고배당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세네타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한 마리 고배당으로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요. 8번마 헤이 큐피드입니다. 이마피는 직전에 휴양하고 나와 가지고 재검을 받고 나와 가지고 1800에 출전을 했는데요. 1800에서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리고 나왔으나 선행을 못 갑니다. 그리고는 외곽에서 선행 경합하고 1800 거리 부족으로 죽어버렸죠. 하지만은 1400까지는 선두권을 유지를 했고요. 이전에 휴양 이전의 능력으로는 역시 1분 27초대를 뛰었던 마필로서 이번 경기에 정상 주기를 맞아서 선행을 쏜다면은 혹은 선입으로도 본래 1400에서 선입 끈기로 중간 선입으로도 끈기로 선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이든 선입이든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선전을 정상 주기를 맞아서 선전할 수 있는 고배당 가능마가 바로 헤이 큐피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 6 번마 거센강호를 놓고 보다 고배당으로 3 번마 세네타운 그리고 8 번마 헤이큐피드 이런 식으로 배당을 기대하고 승부할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구경주입니다. 1번 탑티어 또 8번 시크릿 삭스 2번 대응 클래스 3번 울트라 썬더 9번 관악산 스톰 순으로 5마리가 인기를 모으는데요. 한마디로 혼전이죠. 1200m 단거리 한마디로 어려운 혼전입니다. 자, 관건은 이번 경주는 접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인데요. 선행을 누가 갈까요? 지금 1 번마 탑티어도 직전에 초반 200이 13초 5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형 클래스 이여기가 타고 있는데 2 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직전에 초반 200 타임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선입을 갔는데 13초 3 얘는 13초 5 근데 아마도 1 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지만은 탑티어는 선입형 마필로서 1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으로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대형 클래스는 13초 3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뺏기고 선입으로 끈기를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감량의 점이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강력하게 또 직전처럼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 선입으로 붙을 겁니다. 그런데 직전에도 선입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여기가 죽어라고 선행을 지키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두 마리 모두 선입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선행이 빠른 말이 누구냐? 4번마 글로벌 코디와 5번마 아침 동자 그리고 직전에 선행 갔던 인기마 8번마 시크릿 삭스 세 마리입니다. 그런데 시크릿 삭스는 직전에 선행 가서 10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8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지금 4번, 5번이 워낙에 선행력이 좋습니다. 그죠? 때문에 유수한 기수 스타일상 무리하게 4번, 5번이 가는데 무리하게 가서 비비지는 않을 거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겁니다. 외곽 선입을 타던가 어찌됐든 그런 전개를 할 거예요. 때문에 선행을 가는 마필 물론 재검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콩나물도 있고 합니다만은 선행을 누가 가느냐 4번 아니면 5번이 갑니다. 그죠? 글로벌 코디가 가느냐 아침 동자가 가느냐인데 요게 좀 아쉽습니다. 글로벌 코디가 직전에 기재면서 충돌 늑발하고 끌리고 부진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아침 동자를 놓고 승부 경주로 때렸던 경기였죠. 그런데 글로벌 코디 때문에 아침 동자가 선행을 제대로 못 가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동자가 직전에 좀 충돌 늑발하고 부족했는데 부디 좀 이번에 좀 늑발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침동 글로벌 코디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침 동자는 직전에도 보시면은 11번 게이트였는데요. 꼴찌 출발합니다. 꼴찌 출발하고 스피드로 외곽으로 선행 경합을 하다가 죽었던 것이고요. 전전 경주 제가 승부 경주로 적중을 했을 때는 1 번마에게 방해를 당하면서 주춤 발주하고 발주가 좋지가 못했지만은 스피드로 경합 선행을 뺏어 나오면서 선전하고 이착을 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결론은 무슨 얘기냐? 글로벌 코디는 선행을 가면은 무난하게 선행을 가면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무난하게 편하게 선행을 가면은 돌 수도 있습니다. 4 번마. 종합식 빼판이지만은 돌 수도 있다. 그런데 아침 동자도 선행을 가면은 무조건 되는 마필이다. 그런데 아침 동자는 제가 볼 때는 안배가 된다면은 선입도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 동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발주를 잘 나오는 겁니다. 발주를 무난하게 발주를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어찌 됐든 1 순위로 노리는 마필은 다시 한번 관리마 고배당마 아침 동자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고요. 또 2 순위로 노리는 고배당마는 4 번마 글로벌 코드입니다. 종합식 빼판.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외곽에서는 재검 시에 콩나물과 동진불패, 관리마 동진불패죠. 콩나물과 동진불패가 주행 검사를 같이 받았는데, 일요일 날 대상 경주 나오는 어마어마를 이기고 콩나물은 선입으로, 선행 선입으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1등으로 통과를 했고요. 동진불패는 10번 게이트에서 4열 외곽 선입 돌고 시정 잡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콩나물은 선행 선입으로 도전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이번 경기에 통할 정도의 능력은 아니다.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동진불패는 재검 때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전에 선입으로 중간 선입으로도 끈기로 선전을 해왔던 특급 관리마이고 워낙에 잘 아는 마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진불패가 안쪽 게이트 한 2, 3, 4번 게이트였다면 저는 고배당으로 10번마 동진불패 놓고 승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0번으로 분리해가지고 이거를 너무 게이트가 아쉽습니다. 10번으로 분리해서 노려보고 갈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동진불패가 고배당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콩나물도 고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결론은 무슨 얘기냐? 시크릿 삭스 이번에 선행 못 갑니다. 없을 가능성 높아요. 불안하다, 못 믿는다. 관악산 스톰 당연히 못 믿고요. 당연히 못 믿죠. 자, 인기마 중에 온다면 울트라 썬더는 추입 일격 가능성 정도입니다. 추입 일격 가능성 정도. 자력으로는 어렵다. 자, 그러면은 인기마 중에 오면은 1번이나 2번 중에 옵니다. 그죠? 1, 2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고배당 1순위 승부마 5번, 2순위 승부마 종합집 배판 4번, 3순위 승부마 10번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고요. 최종 결정은 현장 상태 살피고 워낙에 제가 모두를 잘 아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 보면은 좁혀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서울 10경주 경주거리 2등급 마필들의 2000m 핸디캡 경주인데요. 이거는 인기도가 의외입니다. 하이그랜드가 인기 1등이고요. 별나라 질주, 파이어 파워, 2번, 3번, 6번, 7번, 9번까지 몇 마리입니까? 8마리. 8마리가 상당히 혼전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혼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인기도가 좀 의외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추를 믿고 때리는 승부하는 4번마 별나라 질주입니다. 자, 전정 경주시에 선행으로 8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2차 입산했는데 직전에 2000m로 거리가 늘어난 가운데 6번 게이트에서 원평스톰 강한 마필 원평스톰과 뛰면서 당시 하이그랜드가 같이 뛰었죠. 원평스톰과 같이 뛰면서 6번 게이트였고요. 선행을 못 갑니다. 그죠? 그런데 선입으로도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하고 2차 입산했던 마필 바로 별나라 질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번 게이트인데요. 선행 상대가 외곽에 7번마 클럽디가 있습니다. 클럽디가 있고 또 8번마 마이웨이가 순발력이 있고 요 7번, 8번 두 마리가 외곽에 있지만은 4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서 선행도 유력하고요. 선행을 못 가도 직전처럼 선입으로 충분히 안배를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요 별나라 질주가 본래는 이게 별나라 질주가 취입성 마필이었죠. 선취입이 다 되는 별나라 질주가 이번에는 선행이든 선입이든 다시 한번 이번 경주 편성은 강자가 없기 때문에 축으로 믿고 때릴 수 있는 승부가 바로 4번마 별나라 질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이그랜드가 직전에 취입으로 선전하면서 별나라 질주에게 반마신으로 붙었죠. 그러나 그 이전 전정 경주체는 9번 게이트에서 착차가 많이 났었는데 어찌됐든 능력으로 이번 경주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11번 하이그랜드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깜빡이가 예상이 되지만 충분히 괜찮은 배당이 나와 주겠죠. 자, 이게 머스탱 파워가 인기가 덜합니다만은 직전에 취입으로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고 이번 경주 충분히 취입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 도전 가능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클럽디
역시 승군전입니다마는 직전에 선행으로 우승을 했는데 요 클럽 D 역시 선행 선입으로 다 되는 선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승군전이지만은 감량 이점이 아주 좋고요. 임다빈 기승하고 나서 거리 첫 도전이지만은 클럽 D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펀크레이지 또 파이어 파워 몬탁쳇 이런 마필들은 저는 안 보는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2번 스포블레이드도 일격 가능성 정도만 보는 마필입니다. 결론은 뭐냐? 4번을 놓고 11번, 9번, 7번 세 방으로 승부를 할 수가 있겠고 4, 7이나 4, 9가 오면은 배당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방 받치기로 뭐 2번은 받치기 하나 더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양상의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 보고 또 배당이 좋다면은 뭐 승부로 때릴 수도 있겠죠. 자, 이상 3월 8일特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 마칩니다. 현장 예상을 들으실 분들은 현장 예상을 들으시면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060에 708-9991로 전화하셔가지고 0번을 누르시면 바로 현장 예상이 나옵니다. 060-708-9991 그리고 문자 신청이나 음성 정액제 신청을 하실 분들은 010에 2263에 8263 제 번호입니다. 전화를 하시면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상 예상 방송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해서 대승하시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